그 바위와 같은 산유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언제나 그렇듯 평범한 한국인들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박탈감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원이라곤 오직 사람뿐인 한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10대 때부터 은퇴 직전까지 모든 연령에서 예외 없이 이루어지게 지칠 대로 지친 한국인들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에게 욕을 쏟아붓곤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당근으로 도대체 왜 한반도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수천 년간 후손들을 고통받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였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서 지질 탐사를 하던 중 한국석유공사에 의해 지금껏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적의 자원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최근 한국에서 나온 소식 하나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년 전에 울릉도 인근 심해지역에 위치한 분지에서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학계의 보고에 따라 이곳을 집중 탐사하던 중체형 구조가 항아리 모양의 방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발견. 지난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간 결과 기존에 알려진 4,500만 배럴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7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탐지됐음을 전격 찾아냈습니다. 생활명 군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한국은 1998년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여 2004년 본격적인 생산 이후 일반 가정과 발전소에 17년간 공급을 이어갔고, 2020년을 기준으로 총 2조 6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내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당시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탐사 시추 성공률이 고작 15% 안팎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엔 단순 시추 작업뿐만 아닌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를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덧붙여 생산 종료 후 지하 공간에 향후 30년간 매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도합 1,20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노리고 있음을 전하는 한편, 중동을 예로 들어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발견될 경우 인근에 비슷한 크기 혹은 그 이상의 매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조만간 공식적인 산유국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설이나 망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데, 실제로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던 카타르는 1900년대 초 중반까지 해도 척박한 환경 탓에 농사도 실패하고 오직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는 환경적 특성상 전 국민이 조개 양식과 진주 산업으로 연명하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1939년 기적적으로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이후 두바이와 맞먹는 세계적인 도시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한국의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것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 희망적인 소식이나 정말로 충격적인 뉴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07년 중반 동해 가스전 주변을 탐사던 석유공사 측은 그리 멀지 않은 인근 심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는데요. 시추권이 바닥을 셧다운제 4만에 새까만 심의의 토양이 모습을 드러냈고, 진흙을 파헤치자 정체 모를 하얀 빛의 얼음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이 얼음에 불을 붙이자마자 매콤한 향과 함께 마치 기름이 타오르듯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맹렬히 타오르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이후 불타는 얼음이 나흘 동안이나 끝을 모르게 뿜어져 나왔고, 사업단은 당시 130길이의 시추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막대한 양을 채취하여 이것이 귀한 자원인지 전혀 몰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국내외 연구기관을 통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물질의 정체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 불리는 수소 못지않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천연 대체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88년 미국 크벤 볼튼이라는 과학자는 화학지질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구상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전 세계 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5,000년분에 해당하는 규모일 것이라 추정했고, 일각에선 공기 중에 완전 연소하는 메탄가스의 특성상 실제에 존재하는 비율이 화석 연료의 20%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173제곱센티미터에 달하는 믿기 힘든 농축 비율상 이것이 기존의 연료를 완전히 대체 가능한 신개념 자원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는데, 먼저 메탄 연소 시에 물과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시추 과정에서 메탄이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방출될 경우 이것은 이산화탄소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에 전 세계적 원전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과학자들은 메탄 방출을 획기적으로 막는 기술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편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들은 다름 아닌 중국과 일본이었는데요. 중국은 울릉도 인근에 불타는 얼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토자원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관련 탐사 개발 기술과 채굴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상업화를 해내겠다고 선언. 최근 187시간의 시범 작업에서 안정적인 채굴에 성공했고, 일본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해당 자원의 존재를 깨닫고 1995년 본격적인 상업 생산 기술 확보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직접적 이유도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가운데, 국내 군사학계에 의해 일본은 이미 러일 전쟁 당시부터 매우 구체적인 독도 침탈 계획을 세웠고,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돼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한 교수는 최근 일본 방위성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사료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부가 러일 전쟁 한참 전부터 독도 측량을 진행해온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903년 10월 행동일정표라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군이 부산에서 출발한 뒤 하루 동안 울릉도를 측량하고 그 다음 날인 리앙코르도라는 일본식 해도명으로 표기된 독도를 시찰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지형과 인구 기후 및 교통과 러시아 군함 순시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겉으론 이번 시찰의 목적이 러시아 군함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였지만, 같은 해 11월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는 해저지형 조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에서 이것은 단지 군사적 목적이 아닌 마치 이 지역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샅샅이 뒤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상 일본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했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자원인지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듯 자원에 목말라 있던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독도 인근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음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놀라운 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별다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이 정확히 2008년을 기점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격렬히 주장하며 교과서에 명기한다거나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발표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국제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이때가 독도 해역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된 이후라는 점과 매장량이 대략 구었던 규모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 일본 자위대 측이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해당 자원의 존재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의혹은 점차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죠. 참고로 200조라는 돈은 일본 자위대 전체를 무려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것의 절반 정도만 한국군에 투자해도 국방력 면에서 양국의 격차는 매우 의미 있게 줄어들고, 언제가 될지 모를 일본의 한반도 침략 작전을 최소 100년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자체 반도체 소재 생산에 성공한 한국의 저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규모의 간격 또한 미세하게 축소될 것이며, 이는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발언권 상승을 의미했기에 단지 한국이 2+2 체제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극도로 발작을 일으켰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매장량을 통한 계상일 뿐, 석유 등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아직 탐사되지 않은 양까지 합한다면
그 실체가 얼마나 될지 가능조차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분명 국제적 이미지가 깎인다는 페널티를 감안하고서라도 결코 손해볼 게 없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죠. 일각에선 도쿄올림픽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제학자의 예고까지 나온 마당에 하나하나의 국가의 참가가 아쉬운 입장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지나친 무리수라 주장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독도 점령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올림픽으로 얻을 수 있다며 매우 소액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본의 도발에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죠. 한 가지 다행인 건 미사일 제한이 풀린 지금 일본은 자위대 전체를 꼬라봐 봐도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쯤 되면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망해가는 소재 기업들이나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